어 1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의 제목이 2장과 4장의 제목이 2장의 제목이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 등 취급기간 등이고 그다음에 4장의 제목이 지급과 거래예요. 그리고 이 거래 단계에서는 자본 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죠. 자, 경상거래입니다. 경상거래 때 거래 상대방하고 당사자랑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의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거래 단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상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딱 거래 단계에 있으면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경상거래에 대한 이 신고, 거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하고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죠. 그러나 이런 거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물품을 받게 되죠. 물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외국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행에 가서 제가 외국간 업무 취급 기간 등이라고 해놓고 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환전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존은 우리나라 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러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원화를 가지고 환전을 한 상태에서 달러를 보내줘야 되죠. 이게 지급입니다. 자, 아까 제가 거래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환전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환전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라는 행위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상거래는 거래에 대한 규제는 받지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환전도 할 것이고 환전에 관한 지급, 환전한 후에 이 지급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일 거예요.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간접 거래입니다. 이 둘의 당사자는 이 거래 당사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직접적으로 투자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거래를 할 때. 그렇지만 이 거래 단계에서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제3 간접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 등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예금 신탁 등이요. 정답.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럼 복습을 잘 하신 거고 모르면 복습 안 한 겁니다. 그럼 예금 신탁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금 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환전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환전도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계가 되고 마지막 이 환전된 것을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 등이 투자를 하겠죠. 누구한테? 비거주자한테. 이 둘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인 효과가 거주자, 비거주자한테 투자하는 꼴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급은 이루어지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본거래인데 직접을 한번 볼게요. 직접. 얘네 둘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는 엄연히 자본거래예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죠.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직접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얘를 통한다 안 통한다. 즉 제3자를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긋겠습니다. 얘가 없는 거죠. 내가 거래뿐만 아니라 지급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요 그림 이해하실 수 있어요?